자, 오늘은 일본의 버블 시대의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큰 빚쟁이로 된 사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벌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에 해당하는 분이 이분이셨는데, 이 부동산 재벌이 1991년을 지나면서 가장 큰 빚쟁이가 됩니다. 이분이 진 빚은 무려 10억엔. 은행에서 8,333년 동안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못 갚지만은 그분이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파산하시고. 자, 그럼 부동산 가장 부자였던 이분이 왜 파산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때 리무진을 타고 팁으로 하룻밤에도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 그 당시 타고 다니던 리무진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요. 2007년 당시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계셨고, 대장암의 2번의 수술을 거쳐서 정말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되시죠. 어떻게 그 큰 부동산 재벌이 파산하게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요즘에도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분 보면 많은 대출이 있음에도, 지금 팔아도, 여기서 마이너스 30% 떨어져도, 마이너스 50% 떨어져도 이득이야, 살 때 대비. 이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니까 대출을 경쟁하듯이 빌려주던 은행들이 어느 날을 계기로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다. 그쵸. 금융위기는 은행에서부터 생깁니다. 은행의 대출 회수,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심지어 대수를 회수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부동산을 팔아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을 수 있을 리가 있습니까? 땅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아파트 신화가 있듯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듯이, 그 당시 일본에는 토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땅은 사놓으면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토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때가 이르러서 토지가 팔리지 않는 시간이 갑자기 닥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 해에 어떤 신년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최대로 떨어져도 20%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엔화 가치가 높아져서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탄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본의 경제는 사실상 호황이 맞았어요. 근데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솔직히 모든 게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블의 붕괴 이후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고요. 이분도 디즈니 쪽 직업에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한때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손실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을 많이 써본 적도 없는데 뭔가 큰 돈이 들어왔다가 확 나가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쵸. 지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하우스 푸어인 분들이 많죠. 많은 대출로. 그래서 쓸 거 못 쓰고 했는데 그 돈이 들어왔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그냥 사라져버린 느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드셔도 자전거를 타고.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빚쟁이라는 타이틀로 방송 출연도 하시면서 되게 유머 감각 있게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버블이 붕괴될 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빚을 낸 거죠.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버블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꺼트린 것도 아니고,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시면서 씩씩하게 살아가십니다. 다큐멘터리 끝에 취재진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이 부동산 버블을 타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탑니다. 아주 크게 탈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하지 않고, 그때는 무조건 렛츠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것이죠. 신칸센. 우리나라로 보면 KTX에 비유하자면은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달릴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대전에 왔을 때 뒤돌아보고, 대구에 왔을 때 뒤돌아보면서 어디선가 크나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달릴 것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라는 자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토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나중에 고층 아파트는 노후화되면서 많은 재개발이 물 건너간 흉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버블이 꺼졌을 때에 일본처럼 많이 파산하는 사람, 그 파산하는 사람 중에는 부동산 부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이분이 만약에 지금의 서울에 와서 부동산 버블을 타셨다면 이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실까요? 그때보다는 대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버블을 타셨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팔고 나가셨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간에 이것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전편은 공짜 점심 없다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2007년도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